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접정부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자, 벌써 10월의 첫째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개천절도 있었고 내일부터 당장 주말인데 이런 또 주말을 다 즐기기에는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풍성한 즐거움이 있는 금요 스페셜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드디어 추석 마무리를 짓는 잡소리꾼 마지막 편이 방송된다고 하는데요. 송화쌤과 주원쌤이 오늘은 또 어떤 잡소리를 해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불금의 시작 저희와 함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잡정부센터 금요일 스페셜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금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제 주변에 학생들 보면은 박살나도 붙더라고요. 박살나도 붙어. 진짜 생선생 같아요. 더 매력적인 태도예요. 네, 애티튜드가. 매력적인 답변이 나와서 번복합니다. 빠졌습니다. 네. 항상 거울 보면서 Honey with friends. 지금 8,500원! 했지만 많이 아파요. 그러면 저는 수술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자. 말해 뭐해. 이런 거 하나씩 챙겨요, 여러분. 하루 정도 내게 선물할 수 있는 1박 2일.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꿀잼 국내 여행지.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주셨죠? 혼자 한가요? 혼자? 혼자 순간 혼자?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1박 2일로 갈 수 있을 만한 하루쯤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 드릴까요, 여기는? 그냥 풍경만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 지금.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적어왔어요. 기억 안 날까 봐. 여기는 조금 그냥 저는 조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행지들을 들어주실까요? 여행지들을 꼽은 그 기준들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네. 맞아요.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의 경치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준생분들이 주로 학원이 바글바글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스터디 맨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네. 뭔가 그런 것들 공부에 시달리거나 막 글자를 너무 많이 보거나 이래서 네. 뭔가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취지로 제가 골라봤고 이분은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냐면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분을 잘 보시면은 어디에 힌트가 있죠? 그분의 혹시 성별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여성분이에요. 네. 토지 지으신 분? 맞아요. 오, 와 맞아요. 박경미. 맞아요. 저 뭐예요? 저 뭐죠? 뭐죠? 나 복권 사야 돼. 그러니까 뒤 적혀 있죠? 안 아니 적혀 진짜 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생가죠? 아니요. 뭐야 이거? 생각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배경이 토지 되는 배경. 마을이에요. 아. 그분의 생가는 통영이에요. 바닷마을이고 아 맞아. 이거는 그 배경이 되는 마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토지를 안 읽어봤지만 솔직히 최천판댁이라는 말은 뭔가 들어봤잖아요. 이게 우리 교과서. 네, 교과서. 최천판댁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최천판댁이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추석 때 1박 2일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내기 어려운 시간 쪼개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면접용도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른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토지는. 임원 면접에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 무지개 마을이랑 여기 저 박경리님 서 계신 곳은 제가 솔직히 좀 면접도 임원 면접도 염두에 두고 고른 이 곳입니다. 무지개 마을은 뭐가 어떻게 유명하죠? 토지랑 비슷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교과서에서 봤을 법한 토지랑 비슷한 느낌의 소설인데 뭐지? 너 감자가 맛있단다? 감자 아니에요. 뭐지?
제가 되게 유명한 궁금해. 어. 뭐예요? 두 글자예요? 소나기. 맞아요. 그런 뉘앙스 아니잖아. 저놈도 그거는 같이 그 넣어주세요. 엽기적인 그녀. 거기서 네. 저 황소가 정도는 선생님. 아니었죠. 어쨌든 소나기 그리고 여기는 토지. 근데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토지의 배경이 되는 마을인데 여기는 그 하동이에요. 경남 하동. 네네, 경남 하동이라 조금 멀 수는 있는데 이게 네. 서울 기준으로 먼 거지 부산에서는 그쵸. 가깝거든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동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뭐 토지 네. 뭐 요런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저기 소나기의 배경이 되는 저곳은 어디일까요? 충청도. 양평이에요. 양평. 진짜 가깝네요. 진짜 가깝죠. 진짜 가깝구나. 우리가 양평하면 막 웨이크보드 막 MT 가서 술 엄청 먹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일까요? 통영. 통영, 전 경포대인 것 같아요. 경포대. 네. 뭔가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아닌가 익숙치 봐. 않은 풍경이잖아요. 여기도 양평이에요. 양평이요? 진짜요? 되게 생각하는 양평과 다르죠. 되게 네, 이거 가까운 거북선 아니야, 이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은 신기하다. 아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거북선은 네. 좀 그렇지 않아요? 거북선은 아닌 것 같아요. 거북선이 나오지? 거북선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드립이에요. 네, 좋았어요. 그 드립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칭찬해. 거기는 어디냐? 평사리 공원이라는 데인데요. 아. 거기는 저기 위에 보시면 버섯송이 같이 생긴 부부송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저기 허허벌판 그리고 밑에 보시면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고즈넉한 저런 네. 미스터 선샤인의 뭔가 애신아기 씨가 건넜을 법한 저런 고즈넉한 강변이 굉장히 유명한 여기는 언제 가도 이런 느낌인가요? 해질녘에 항상, 가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이 많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포토셋 굉장히 같은데? 골라봤어요. 여기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가서 내 인생 성찰도 해보고 하면 맞아요. 이런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끝에 있는 거기는 동해? 서해? 동해. 신안 증도인데 신안? 목포? 신안 증도. 아. 여기는 고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여기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왜 일몰을 골랐냐면 일출을 보면 좋긴 한데 새벽 4, 5시 일어나면 사실 쉽지 않아. 피곤해.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기 어려우니까 해 지는 거라도 보면서 나의 좀 상반기 하반기를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사실 뜨는 해나 지는 해나 이렇게 태양을 보면 좀 감성이 푹푹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폭풍 올라오죠. 그런 거 보시면서 네. 좀 나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멋있어요. 여기는 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가 마지막 어디라 그랬죠? 평사리 공원. 평사리 공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또 툭 들어오신다. 거기까지 조사 안 했는데. 거기까지. 평사리가 어디야? 평사리 어딘지 알아요? 벌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부부송이가 유명한 곳이에요. 방금 들려. 좀 제대로 이 블로그 아줌마가 이거 안 써줬어. 평사리공원 어디 있는지. 안 여러분, 써줬어. 평사리공원. 이병헌과 김태리 빙의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만 써줬어 아줌마. 평사리 주인 아니야? 안 써줬어. 여러분 댓글로 여기 남겨주세요. 사시나봐. 여기 어디야? 사시나봐. 평사리 어디야?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첨단 또 어딘지 안 써줬어. 여기 써줬구나. 안 써줬어. 네.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초록창에 네, 검색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곳 혹시 있나요? 추천할 때가? 저는 뭐 사실 구미여행을 그렇게 많이 안 가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1박 2일로 가기 괜찮아요. KTX 타고 부산 갔다 오는 부산으로? 것도 나쁘지 맞아, 않은 것 맞아.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괜찮았던 게 안동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찜닭. 네, 뭐 진짜 안동이 그리고 생각보다 소고기가 되게 유명해요. 네. 맞아. 네, 소고기가 되게 뭐 간고등어 뭐 맞아, 이런 것도 맞아, 괜찮고요. 맞아,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고답스럽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동이 그런 부분이 되게 강해서 좋았고 부산은 정말 도시 느낌이죠. 해운대 쪽 그렇죠. 라인으로 가면 맞아요. 너무 핫.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1박 2일로 갈 만한. 그리고 일본 가는 것도 괜찮긴 해요. 1박 2일로. 요즘은 비행기가 싸서 네, 정말 굉장히 싸서. 근데 일본은 뭐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왜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네? 여기서 말씀해주세요. 왜요? 일본이니까 그냥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만약에 추석에 간다 그러잖아요. 제주도랑 일본이랑 비행기가 똑같아요. 왜요?
추석에는 제주도가 완전 성수기라 제주도 가는 아. 비행기 값이 되게 비싸져요. 그럼 일본이랑 비행기 값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성수기가 아니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 부산 가는 KTX 값보다 싸요. 맞아요. 네, 그러면 한 제주도. 2만 3만 원대면 가는 2, 3만 거예요? 원이면 가요. 정말로. 어. 저가 타실 어. 경우에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되게 괜찮네요. 네네네. 괜찮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행지는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고요. 숨에게 흐르는 카페 열선? 근데 제가 또 저 카페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저는 친구들이 카페 가자 그러면 안 나가요. 술 먹을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집에서 각자 커피든 물이든 마시면서 영상 통화하자 전 이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그래가지고 또 카페 그냥 카페 안 골랐거든요. 그럼 우리 카페 해봐요. 제가- 카페를 싫어하는 송아쌤이 고른 카페. 아니 진짜 진짜 가고 그렇지 않아요? 싶죠? 아니 카페에서 커피나 마실 거면 뭐하러 갔나? 물이나 커피나 집에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카페 저는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카페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허세를 부리려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향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자고 있을 공부를 테니까 다 끝나면 깨워줘요. 네, 그러니까 그 카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음료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쉼표라고 하는 걸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그렇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술은 네. 마침표죠. 네. 네, 나는 하루를 마감을 하겠다, 오늘 끝내자라는 마침표 부분이고.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시작일 마침표 아닌데? 새벽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이어지는 쉼표. 그래요? 도돌이표. 도돌이표. 끝나지 않는 인생. 근데 카페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공간적인 부분은 그 쉼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카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네. 카페를 싫어하는 이유가 낭비라 이거죠? 아니 시간 그냥 낭비. 관심 없어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취준생분들은 막 이렇게 매일매일 뭐 술 먹고 이럴 수 없고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인적성이든 서류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기왕 할 거, 기왕 공부를 할 거 우아하게 내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공부나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기왕이면 초라하지 않아 보이게 물론 당연히 공부하는 건 초라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 뭔가 나는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남들은 우아하게 스테이크 썰고 파스타 먹고 이런데 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있으면. 그렇죠. 저는 그냥 사실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이제 커피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커피라는 공간보다는 그냥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네.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쉼표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서 각성한다, 각성제적인 네.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서 쉼표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곳은 스땡땡스. 아, 네. 그 인어가 이렇게 있는 거. 네, 아. 네, 거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왜 거기를 좋아하냐면은 거기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맛이 다 똑같아요. 아 어디를 가나.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뭐 이대점을 가든 뭐 광화문점을 가든 어디를 가도 맛이 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그 친구들이 원두를 수정을 시켜서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바리스타가 템핑을 할 때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바리스타가 없어요. 거기는 기계로, 자동이잖아요. 기계로 뽑고 기계로 템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절 때 한번 가셔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서 그들의 전략.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커피로 1위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1위가 됐을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매뉴얼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무튼 그게 1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커피 회사였지만 지금 IT 회사로 가장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전략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까 좀 이거는 봤으면 면접에서 좋겠어요. 좀 활용해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 DT DT. 예,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맞아요. 모험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되게 네. 좋은 게 이름을 그러니까 주문자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렇죠, 네. 추석 때 홀로 있는데 외롭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내가 그한테 가서 꽃이 될 텐데 그렇다면 그 이름을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그쵸. 하면은 해서 뭐 이름 뭐예요? 닉네임 뭐예요? 제 닉네임이요? 네. 약간 지금 소미노머니 같은데? 지워줄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추석에 좀 맞아요. 네. 사람과 좀 단절된 느낌이다. 나 누구랑 얘기하고 싶다.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 누가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서 주문하신 다음에 불러달라고? 유혜인님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략이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되게 좋죠. 그 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주자. 벨도 없잖아요. 일부러. 저는 근데 거기 너무 이렇게 라벨에 뭐 이것저것 써주고 얘가 약 같던데? 약 같지 않아요? 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라벨에다가 이렇게 쓰니까 이거 약 체크도 돼 있고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냥 커피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했는가를 조금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어딜 가던 간에. 근데 그 사람들 좀 부담스럽겠다. 보고.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할 때 가서 줄자로 다 재봤거든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요? 그쵸, 몰래 2층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 그 간격도 체크해보고, 오. 네, 다 체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약간 컨텐츠 공간이고 제가 네. 홍대에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오. 뺏긴 거예요. 막 따라. 근데 이렇게 분해, 막 분해. 네, 따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컨셉이 어떻고 조도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보면서 그 전략을 계속 봤는데 아 멋있다. 그냥- 되게 본받을 만한.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 데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또 보면은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차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최근에. 네, 인수해가지고 차 문화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커피 공간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기업들.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네. 생겼는데 커피 되게 잘하시니까. 잘 모릅니다. 네. 그 되게 유명한 슬로우 커피로 유명한 네. 블루보틀? 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술 죄송합니다. 얘기는 안 해요? 너무 커피 얘기만 하길래. 술 이야기 술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그럼 우리 술 얘기할까요? 네. 추석 때 하기 좋을 건배사 아, 어때요? 좋다. 괜찮죠? 건배사 이거 되게 이거 부담스럽다고. 좋다. 건배사나 뭐 이런 우리 거. 그렇죠, 어르신들하고 같이 네. 있을 때 건배사 하나 던져주는 거.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을 때 되게 약간 좀 젊은 친구가 아재 개그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니까요. 건배사 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술 건배사. 많이 마셔. 아. 지금 이거 애드리브니까 순발력을 보는 거예요. 그쵸. 네, 저는 사실 건배사라고 하는 문화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네. 건배사 잘 보통 회사 모르겠어요.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건배사는- 하셨어요 주로? 회사 다닐 때는 건배사?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막 되게 웃긴 거 하잖아. 뭐지 되게 그러니까 항상 야한 것도 스타카토를 좋아하고. 네, 야한 거 너무 많이 뭐 넣고. 야한 거 되게 좋아하고. 야한 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스타카토 넣어가지고 뭐 하자 자. 목소리도 막 되게 막 괴수처럼 나야 아, 돼. 그치, 그치. 아, 이렇게 하고 거기 있으면 일단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해야 다 막, 들리게 해야 야, 돼. 그래야지 그거 잘한다. 야, 고객님 야. 잘한다. 야. 역시 야, 이제 술만 한번 나네. 마셔. 맞아. 야. 보신 거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 책까지 있었어요. 건배사 책? 건배사 책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발행한 인수인계? 와.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한테 발행해서 준 건 좀 아닌데 센스 있는 거 몇 개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막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건배사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타는 거 잘해요. 아, 타는 거. 진짜 애주가야. 소맥이나 뭐 이런 거. 아니 소맥 그런 거 말고 네. 그 제조해 드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진감래 네, 고진감래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그 스타벅스 얘기하셨잖아요. DT 뭐 이런 거. 네네. 그러니까 저도 DT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소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비율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팁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소주 맥주 비율을 맞추기 어려우실 때는 소주도 소주 잔으로 맥주도 소주 잔으로 한 잔씩 넣어 드시면 그게 비율이 기가 막혀요. 이거 꿀팁이다. 네, 추석 반반. 때 술자리에서 그럼 어느 딱 자리를 가나 스타벅스처럼 비율 맛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저는 이제 소맥계의 스타벅스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어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저는 소주계 바리스타입니다 이렇게 소리스타 자기 뭐 소개 이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지? 병 따는 거. 병 따는 것도 막 연습해서 추석 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젓가락으로 따고. 저희 삼촌 눈으로 따더라고요. 눈으로 따는 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눈으로 따시더라고요. 어떻게 눈으로 따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뭔지 눈이 한 모르겠는데. 100개 돼요? 눈으로 이렇게 딱 따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봤어요. 눈으로 네, 따는 거. 눈으로 따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기 안고 여기 뼈로. 모르겠어요. 눈으로 따요.
나중에 증거 찍어오시면 안 돼요? 증거샷으로? 네, 한번 네,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해요. 따놓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드는데. 것 같은데? 네. 뻥 소리 나지 않아요? 아, 뻥 소리 나진 않았어요. 아, 근데 그래요? 눈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쵸. 네, 저는 근데 그런 거 못해요. 따는 것도 못하고. 저도 잘 못해요. 예,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 병 이렇게 해가지고 통 쳐가지고 따는 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아, 이렇게 병과 해서- 병끼리에서 예, 병과 따는 거. 병끼리 이렇게 통 그게 제일 기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뭐 사물로 이렇게 따는 거는 저는 잘 못해요. 지금 되게 약간 술자리에 할 수 있을 법한 개인기나 매너 약간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나요? 건배사 이런 거? 건배사는 그쵸. 안 했는데. 건배사는 건배사 그쵸. 뭐지? 근데 사실은 준비해 올 걸 그랬다. 아니면 뭐 추석 때 부를 만한 노래? 나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닌데 요즘 그 세상이 좀 내가 학생들하고 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어릴 때 나왔던 노래가 그 DJ DOC의 그 춤을 DJ DOC의 춤, DOC의 춤을 이렇게. 그 가사를 이렇게 반박버스 보면은 맞아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옆집 아저씨와 밥을 먹었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옆집 아저씨 밥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근데 말- 그때 당시에는 먹었나? 그래도 저는 어릴 때 먹었던 것 같아. 그래요? 옆집 아저씨랑 밥 먹고 옆집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인사는 예. 확실히 했지. 예.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또 사실 친척이랑도 그렇게 연락 자주 맞아요. 하지 않고. 친척이랑 연락은 네.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추석이랑 명절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 뭐 설날에 이런 의미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 없어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주제 전환이 됐네요. 네, 그렇게 일부러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뭐, 추석의 미래, 전통 네. 명절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에 네. 대해서 네.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이 친척까지도 되게 네. 멀어진다. 네. 그래서 명절이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네, 그 원래 의미 하시죠. 자체가 되게 퇴색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혹시 제사 지내세요? 저희는 완전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네, 제사를 아예 안 지내요. 아예 안 지내세요? 근데 대신 이제 제사는 안 지내지만 추도식 같은 거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네.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모이시죠. 근데 네. 우리는 또 안 가는 거죠. 저도 잘 안 가게 되고. 네, 아무래도 저는 일단 가장 멀어지게 됐던 거는 학생들하고 시즌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9월달 가장 바쁠 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자소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 챙겨야 돼서 저는 추석을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계속 그냥 밤샜거든요 그때. 그래서 좀 멀어진 거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좀 안 가려고 하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취업난이 앞으로도 계속 심해진다면 네. 진짜 명절에 네. 기피하고 싶은 기피 1호잖아요. 그쵸. 그럼 진짜 명절이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때가 되면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 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취업을 안 해도 그냥 이게 더 좋고 나는 지금 결혼을 안 해도 이게 되게 행복한 건데 어른들은 네. 그때에 맞춰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니까. 그때 안 하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난 기사를 봐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게 왜?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 안 하게 되면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건 국가의 정책인 거고.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굳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 안 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그건 그럴 아니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것도 있지만 그냥 내 선택의 문제라고 되게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명절 어떻게 될까요? 명절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명절의 그 색깔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명절은 앞으로 점점 더 그냥 해외여행 가는 시즌? 그쵸. 이렇게. 긴 휴가. 긴 휴가. 네. 맞아요. 긴 맞아요. 휴가. 근데 그런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긴 휴가여도 뭐 좋고 가족끼리 보내는 것도 좋고 하는데 어떻게 보낼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금방 지나가잖아요. 오히려 사실 금방 명절은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네, 금방 지나가요. 주말도 금방 지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제가 한복을 입었잖아요. 네. 근데 한복을 한복은 입으셨구나. 어? 네. 뭐야? 드립이에요? 갑자기?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을 입기 전에 사실 좀 귀찮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속치마 챙겨 입어야 돼. 근데 입고 나면 민요 한 곡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민요요? 어떤 민요? 한 곡 같은 노래. 한국 노래. 세타령 몰라. 네. 하루 짭새가 나. 야, 더 싫어. 나 이거 오프닝 흑역사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편집해가지고 막 예쁘게 안 찍어줬잖아요. 나는 그게 뭐 찹새가 날아든다 거기까지인 거잖아. 나 근데 DJ 디오씨 노래만 들은 거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새 중에는 그 다음이 나도 그걸로 하는 저도 거야. 그게 붙어 있어요. 디에이티씨 너무 좋아요. 나 그 노래 몰라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노래 맞아요. 나는 아직도 그 원본 가사를 몰라. 아, 디에이티씨가 명곡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복을 입으니까 좋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 의상 되게 잘 입고 다니잖아요. 그쵸, 치파오 맞아요. 아니면 맞아, 뭐 맞아. 유카타 뭐 그냥 온천만 가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한복이 지금 되게 이 한복 가게만 가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전통 한복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약간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진짜 간편하게 아 개량 이렇게 됐구나. 네. 되게 그리고 요즘 스타일로 약간 좀 변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한복 산업이 되게 왜요? 누구 싸워요? 한복 산업이 되게 명절도 간편해지면서 한복도 되게 좀 실생활에 입을 수 있게 좀 간편해지면서 뭐랄까 이게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리해줘요 빨리. 간편해졌다. 네. 그러니까 한복이 그러니까 입으면 뭔가 내 전통 문화가 소중하다는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아 전통 문화가 좀 간편해지긴 했어요. 간편해지면서 확실히 계속 그 문화를 이어가고 이어가고 싶은데 싶다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잘 되게 안 잘한다 되죠. 첨언. 어. 그러니까 계속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명절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런 거 좀 잘 안 지키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한복도 자주 입을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고. 저는 어릴 때 명절이면 되게 설렜거든요. 맞아. 뭐 쉬어서 설레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 맞아. 가족분들 만나고 막 맛있는 거 윷놀이 먹고 해서 막 뭐 윷놀이하고 해야지 막 이런 거. 제기차기 하고 뭐 형들이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른들 놀았던 거. 고스톱 하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난 나는- 아직도 칠 줄 몰라.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저는 그게 나는 내가 뭐 쳐서 좋은 게 아니라 칠 줄도 모르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어른들끼리 막 맞아요. 야 뭐 그거잖아. 잿더리 들고 막 들어가서 그런 게 좋은 거야. 어른들끼리 막 막 그렇게 시끌벅적한 게 좋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게 너무 시끌벅적하게 재밌잖아요. 그랬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뭐 변하니까 이게 뭐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 친구들도 그런 설렘을 느끼는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 부담으로 되게 많이 다가오고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싶냐 물어보면은 가족이 많이 없는 사람, 형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핵가족화. 그러니까 왜 첨언을 하는 것 자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가족이 많이 없으면 좋겠다,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변화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은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설렘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가족이랑 같이 모이는 게 설렘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참 이 추석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추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유익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잡소리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이번 추석, 이번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덕담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네, 누구부터 하시죠? 저는 이제 그 취준을 그 2008년 때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취준을 마감했었는데 명절 때 안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추석 때 부담스럽고 되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불안해서 되게 안 내려가고 혼자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안 내려가가지고 추석 때 문을 다 닫아서 굶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마감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고 주변 상황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리고 비교도 되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여러분 지금 시즌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즐기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울 많이 보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시는 걸로. 네.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 보면은 있잖아요. 생각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뭘 꾸준히 해. 네.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잡히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뭐라도 하다 보면 다 정리가 되더라. 이런 게 이제 저의 덕담 아닌 덕담입니다. 네. 꾸준한 게 진짜 중요하다. 네, 네. 꾸준함이 진짜 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인디언 명언 중에 나도 좀 진지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인디언 명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생각이 과거에 가 있으면 후회만 하고 생각이 미래에 가 있으면 두렵기만 하다. 현존만 하라. 현재만 좋다, 있으라라는 좋다. 말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좋다.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아. 아, 그때 그렇게 그렇게 할 걸, 할 걸. 그때 그 대학 갈 걸, 이런 맞아. 과거 후회하지 마시고 현재에 집중해서 이번 추석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원쌤과 송아쌤은 다시 잡정보센터에서 그리고 잡소리꾼에서 다시 한번 뵙길 빌면서 이번 잡소리꾼은 오래오래 살아남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길 저희가 빌겠습니다. 꽃니 언니인 혜인과 그리고 송아쌤, 주원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딘가에는 쓸모있는 아무 말 대잔치 잡소리꾼. 오늘은 그 추석 뒷북 특집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편을 함께 보셨습니다. 유진 씨는 오늘 좀 소감이 어떤가요? 뭐 여행지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또 잘 타는 비법까지 그래요. 네, 정말 온갖 다양한 잡소리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남길 네.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뭐 여행이나 카페에다가 또 그 오랜만에 보는 민혁 쌤과 현준 쌤이 네. 잠깐 나와서 또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반가웠어요. 또 이번 주말에 여행 얘기가 나와서 여행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유진 씨가 또 기상캐스터로서 네. 이번 주말 날씨가 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말 날씨 여행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있죠. 아하. 이번 주말은 취준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집 안에서 안전하게 공부하시면서 쉬시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날씨에 대한 잡소리까지 살짝 추가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분야로 촌철살인 잡소리를 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당면 지산로에 위치한 지산 리조트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리조트 시설팀 환경기사 1명을 모집합니다. 하루 오수 처리 용량이 1,300톤인 시설로 세용시 환경관리자로 선임, 일반 시설 업무를 보게 됩니다. 사원 혹은 대리급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골프, 스키, 콘도 등 공정업계 경력자나 시설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조기 출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시 출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마감 출근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세부 근무 시간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4,200만 원 이하로 자격과 경력 조건에 따라 조정합니다.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자녀 학자금 및 각종 경조사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31일까지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서류 전용 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기사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호범면 중부대로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동부건설 주식회사 이천 소각사업소입니다. 이번에 폐기물 소각로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전기, 기계, 보일러, 환경 관련 학과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 오후 7시부터 2길 오전 8시까지입니다. 2일 주간 근무 후 하루 휴무,
2일 야간 근무 후 하루 휴무 등 3조 2교대로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텍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진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들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고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현대화순어입니다. 주식회사 현대화순어는 인천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전기, 전자 및 의료 장비용 정밀 나사 제조업체로 제조사원 1명을 고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신입 직원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2,000에서 2,100만 원 수준이고 실제 소형 볼트, 나사, 포장 작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이 무관한 신입 제조사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고인 사업장은 창신금속입니다. 창신금속은 인천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스테인레스 양식기 제조업체로 제조사원 4명을 고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1급 62,240원입니다. 실제 연마, 포장 및 프레스 조작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조사원 4명을 구인하고 있는데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양한 직업에 도전하는 취준생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영쌤,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충북 음성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출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임신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음성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에 있어서 충북의 가을은 좀 다른지 어떻습니까? 비슷하긴 한데요. 충북 혁신도시다 보니까 나무들을 심은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아직 다 작은 나무라는 좀 특징이 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랗게 은행잎이 물들면서 산책하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일 날씨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 다 끝나면 이 충북 음성으로 한번 나들이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화영쌤이 오늘 준비해 오신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선선해지고 야외 활동하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혹시 MC분들은 운동, 야외 활동 중에 좋아하시는 운동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을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운동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복식호흡 하고 있습니다. 산책. 남길 씨는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는 그냥 헬스 같은 거 하고 시간 나면 걷는 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헬스. 네. 네. 그 화영쌤은 혹시 그 관리하시면서 혹시 임신하면 아직은 운동은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요가 같은 거 좀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 얘기를 오늘 꺼낸 것은 네. 그 오늘 직업이 운동에서 유래된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축구 코치로 일하시던 박항서 감독이 네. 베트남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2002년에 히딩크 감독님을 보는 것처럼 베트남에서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박항서 감독처럼 고객을 코칭하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운동에서 유래된 직업이기는 하지만 운동과는 상관없는 직업인 생활 코치라는 직업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운동에서 유래되었지만 운동과는 상관없다. 그래도 이게 유래가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역사를 네. 가지고 있는지 살짝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코칭의 기원은 1975년 테니스 코치 티모디 골웨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테니스 코치 경험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상세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선수들이 스스로 자기의 내면에 집중할 때 더욱더 실력이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이를 테니스 이너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이 골웨이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회사 생활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코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생활 코치라는 직업이 좀 평소 다른 직업들보다는 더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이 직업을 준비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생활 코치는 질문하고 경청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활 코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업무나 학업, 대인관계 등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 뾰족한 해답을 얻기를 바라는데 이런 때에 코치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비전을 찾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겪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직업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생소한 만큼 더 기대가 되는 오늘의 직업입니다. 생활 코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모습의 가정주부 김지혜 씨. 올해로 4살 된 딸을 키우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상냥한 태도와 밝은 얼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그녀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주부 김지혜가 아닌 지혜 코치로 불립니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서 지혜 코치의 댓글을 기다리고 소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인기 많은 지혜 코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생활 코치 김지혜입니다. 생활 코치란 사람의 대인관계, 경력,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자신감 등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코칭은 고객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생활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라이프 코치, 사업에 대한 코칭을 하는 비즈니스 코치, 이력이나 경력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코치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처럼 생활 코치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며 활동 영역도 본인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2년 생활 코치가 처음 생겨나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종합 경제 잡지인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 2명 중 1명은 라이프 코치를 고용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코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김지혜 생활 코치는 주로 엄마들에게 감정 코칭, 라이프 코칭, 대화 코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초보 엄마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데요. 코칭 내용은 어떤 걸까요? 엄마가 되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격렬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또 우울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고 이러는데 그거를 엄마들이 보통 이제 혼자 감내하다가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그 아이들한테 그걸 많이 풀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좀 해소하고 웃고 울고 이러면서 좀 공감받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코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80%와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20%의 질문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SNS를 거의 끊었는데 이제 아기 낳기 전에 했던 뭐 취미생활들 이런 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도 올리고 막 하는데 그걸 참 보기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나는 얘랑 되게 재미없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고. 그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럴 땐 너무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생활 코치는 모든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고객의 목표를 위해 도움을 주는 수평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일방적인 조언은 최대한 배제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칭 받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 탓을 돌렸는데 코칭을 받고 나서는 좀 더 나를 돌아보게 되어서 나 중심적인 사고랑 나의 느낌과 욕구를 좀 더 관찰하게 돼서 훨씬 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1박 2일로 엄마들이랑 워크숍을 다녀왔었어요. 가서 저희의 인생을 나누고 정말 이렇게 찐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다녀와서 그중에 한 엄마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었어요. 더더군다나 보람 있는 건 그 엄마가 지금 코칭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걸 되게 멋있게 보고 또 같이 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즈니스 코치인 이명현 씨의 근무처. 퇴직 후 생활 코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명현 씨는 올해 5년 차의 비즈니스 코치입니다. 비즈니스 코치는 기업의 CEO나 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된 주제의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조직의 성과 향상, 역량 강화, 직무 만족도, 팀워크 향상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춰 코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은행원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해왔던 일과 비즈니스 코칭의 장점을 결합한 코칭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경영 전략이나 인재 육성을 도와주면 굉장히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직무 전문성에도 맞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기대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덜어주는 생활 코치. 나를 바꾸고 변화로 이끄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 생활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객의 어려운 상황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그 상황을 잘 절제해서 관조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고객의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잠재력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 코치에 대한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화영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지는 생활 코치가 공통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카운슬러나 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과거 행동이나 경험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생활 코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보다는 현재나 미래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코칭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생활 코치라는 직업이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하려고 해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생활 코치가 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코치가 되려면 대학에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네. 일부 대학에서는 코칭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대학들에서는 코칭을 교양 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코치협회에서 운영하는 코치 인증 자격 제도가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전문 코치 양성 교육과 코칭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영상으로도 살펴보긴 했지만 모든 직업에는 향후 전망이 좀 밝아야 하잖아요. 이 생활 코치는 어떤 식으로 향후 전망이 예상되시나요? 코칭은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더욱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도 비즈니스 코칭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도 코칭이 활용되고 있어 공공 및 기업 부문에서의 코칭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도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코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학습 코칭, 부모 코칭, 부부 코칭 등 각 분야의 코칭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생활 코치들의 활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신직업에 관심을 가진 취준생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생활 코치는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그런 만큼 그 코칭 문화가 정착되면서 수익 면에서도 또 개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코칭이라는 직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코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보다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생활 코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정보센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